오늘 할 거는 이 이라크 바이어인데 약 4,3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알리바바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연 순수익 그래도 1, 2억 선으로는 유지하고 있고요. 부동산이랑 현금 다 합치면 70억이고 이 건물은 제가 30살 때 샀으니까 한 8년 전에 산 건물이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품질 좋은 한국산 속눈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로 B2B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는 서이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유치원 보내고 운동 갔다 와서 이제 1시쯤 돼가지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4층이 회사고 사무실이어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건물 주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 건물을 30쯤에 샀어요. 16억 주고 샀는데 지금 이제 30억이 됐죠. 회사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있고 방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은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고요. 컴퓨터 업무나 뭐 포장 업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제가 팔고 있는 제품 창고로 쓰고 있고 세 번째 방은 저희 올케가 비누 공방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이제 속눈썹 연장술 용품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속눈썹이 많죠. 여기 있는 게 다 속눈썹이고요. 다 사이즈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속눈썹들 아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몇 억 될 거예요. 이 속눈썹만 해도. 지금 일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200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아마 16년 차 됐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래 간호사였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모아 보니까 이거를 모아가지고는 집을 사기는커녕 이제 전세 구하기도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알리바바닷컴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 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병원에 가면 되니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간호사를 그만둔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았어요. 제가 되게 성격이 털털하고 되게 급하고 뭐 실수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내과 병동 이런 데 있었으면 큰일 났을 텐데 정형외과 병동에 있어서 좀 괜찮았고 간호사들 텃세도 되게 심했고 또 간호사 월급도 많지 않았고 제가 그때 야간 근무를 안 할 때여가지고 한 달에 한 160에서 170 정도 벌었거든요. 실수령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는 집도 못 사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출근해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제가 보통 하는 일은요. 일단 이 알리바바닷컴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문의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이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리바바닷컴은 중국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개국에서 넘는 나라의 바이어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일단 출근을 해서 지난 밤에 들어온 문의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메시지 들어가면은 지금 요만큼이 주말에 연락 온 메신저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호주 사람이 립스틱에 대해서 문의한 거, 또 이거는 인도 사람이 속눈썹에 대해서 문의한 거, 싱가포르 사람이 손 마스크팩에 대해서 문의한 거, 요거는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이 화장품 패드에 대해서 문의한 거, 또 이건 네덜란드 사람이 속눈썹 문의한 거. 이렇게 국가가 다양한데 대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다 영어로 왔지만 영어로 오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에 보면은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번역을 눌러서 저는 지금 번역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놓고 자동 번역 ON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번역본인 거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해놔도 돼요. 사실은 저는 보통 이제 영어로 보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영어로 해놔야 바이어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오역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 답변을 제가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시간이 있죠? 시간이 빨갛게 나와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판매자 점수가 깎여요. 3시간인가요? 아니요, 3시간이 아니고 이게 알리바바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른데 지금 아마 24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말에도 사실은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타임과 주말이라고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나 뭐 밤 늦게도 알리바바 앱으로 켜가지고 답변을 다 해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쉐이드라 하면은 이 립스틱을 아마 자기 컬러로 주문 제작을 했을 때 MOQ, 그러니까 최소 주문 수량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보통 이 립스틱 같은 경우는 커스텀 컬러 만들 때 최소 주문
수량이 3,000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연락처를 따로 줘요. 연락 줘서 고맙다 하면서 너네 회사 정보를 주면은 내가 가격표를 보내줄게 하면서 저희 이제 이메일이랑 왓츠앱 번호까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에다가 왓츠앱 그 연락처 QR코드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면은 알리바바 메신저는 문제가 뭐냐면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떼링떼링 이렇게 울리지 않아요. 카카오톡처럼. 그래서 연락이 온지 안 온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왓츠앱으로 연락을 하면 바이어들하고 훨씬 더 소통이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왓츠앱으로 연락 줘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대화를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주문을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별로 각 제품별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쭉 답변을 해줍니다. 오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바이어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래 해주고 제품 이제 재고 떨어진 거 발주하고 바이어들 혹시 클레임 걸렸을 경우에 클레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제작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고 라벨도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라벨 디자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를 켜서 바이어 라벨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오늘 할 거는 이 이라크 바이어인데 11월 20일 날 지금 발주를 했고 12월 13일 날 돈이 들어온 상태예요. 약 4,3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바이오 주문한 거 보시면 이제 속눈썹 연장술이 필요한 접착제에 대해서 발주를 이렇게 했어요. 6월 로고라고 써져 있죠? 바이오 로고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요청대로 라벨을 만들 거예요. 이게 저희 웹사이트고 이제 접착제가 저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거 중에 지금 몇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발주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디자인이 다 마음에 들어서 딱 로고만 자기 로고로 바꾸고 제품명도 다 무조건 똑같이 해주고 로고만 바꿔달라고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로고를 파일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한번 이제 열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 로고가 인쇄가 가능한 문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포토샵 파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대했을 때 깨지죠. 보면은 자글자글하잖아요. 이거는 인쇄했을 때 해상도가 엄청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라벨 디자인인데 이거 일러스트 파일이거든요. 확대해볼게요. 깨지나 안 깨지나? 켜져도 안 깨지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아무리 키워도. 근데 방금 보내준 거는 인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바이어한테 다시 얘기해야 돼요.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나요? 이 일을 지금 16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업무에서 많이 쓰는 말은 솔직히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챗GPT 사이트가 진짜 번역이 매끄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한글로 당신의 로고 파일을 잘 받았는데 인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딱 쓰면은 챗GPT가 기가 막히게 영작을 해주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웨챗 메신저 이렇게 붙여 넣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알리바바라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고 대부분의 대화가 다 이렇게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을 통한 이 텍스트로 다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기를 충분히 활용하면 이렇게 업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어려우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화는 안 오나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각 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신저 어플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톡 같은 거 하듯이 이 왓츠앱 자체로 전화가 많이 와요. 보면 여기 전화 기록도 있어요. 다 부재중 전화. 안 받아. 영어를 못해요. 스피킹이 안 돼. 이렇게 누르면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Sorry but I cannot speak English. Let's talk with message.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이게 전화가 와도 실제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못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도 외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업무는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국어 능력이 아니고 제품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대한 거예요. 바이어들이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문이 성세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알리바바로 창업을 준비한다.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본인이 팔고 싶어 하는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로 어떤 제품 판매하시나요?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속눈썹 연장술 제품이고요. 일단 저희 웹사이트
웹사이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속눈썹이 있어요. 속눈썹도 종류가 뭐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속눈썹도 있고 이거 반짝이 붙은 거거든요. 이런 특이한 속눈썹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술이 필요한 접착제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있고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자재들 프라이머는 이제 접착력 향상시키는 거 뭐 리무버는 이제 지우는 거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한국 제품인가요? 거의 다 한국 제품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 제조 제품을 제가 소싱을 해서 저희 브랜드를 붙여서 제품을 판매하고 바이어들이 저희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다가 이게 써보니까 좋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로고로 우리 브랜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방금 그 이라크 바이어처럼 그 이제 OEM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OEM 제작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나라에 제일 수출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 브랜드 이름 그대로 많이 나가는 나라는 독일하고 스웨덴에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 이라크, 이란, 뭐 쿠웨이트, 두바이 그런 중동 국가에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많이 나가는데 미국은 이제 저희 브랜드 제품이 아니고 아마존 그 OEM 바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바이어의 브랜드로 제품이 제작돼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거예요? 최근에 많이 팔리는 건 이제 볼륨 래시하고 해가지고 얇은 게 잘 나가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까 그 창고인데 차이를 보면은 이제 이게 두꺼운 거 이게 얇은 건데 만져보시면은 두꺼워서 뻣뻣해요. 얘가 얘 따다다닥 소리 나잖아요. 근데 얘는 훨씬 부드러워요. 엄청 얇고 그래서 이 엄청 얇은 거를 한꺼번에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서 몇 가닥씩 해서 한꺼번에 붙여서 원래 내 눈썹은 많지 않지만 엄청 풍성하게 붙이는 그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얇은 눈썹들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속눈썹 수요가 많나 보네요. 일단 저희는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브랜드 자체가 이제 16년이 됐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품질 좋은 한국산 속눈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나가고 그게 이제 중동에도 뻗어서 중동에서도 저희 브랜드 제품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도 많이 구매하시나요?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 안 팔아. 일단 저희는 소매를 안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CS가 힘들어요. 불량이라든지 하자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은 일단 전화부터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 연락해봤자 메시지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덜 힘든 거죠. 반품은 안 들어오나요? 반품도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국내에 있으니까 반품이 쉽잖아요? 그런데 해외는 반품을 하려면 반품 배송비가 들겠죠? 그게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반품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반품비를 바이어가 내야 되기 때문에 반품을 하고 싶어도 쉽게 반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금 그 바이어는 파일이 저희가 디자인할 수 없는 파일이라서 다시 요청을 한 상태고 제가 다른 바이어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란에 있는 바이어예요. 속눈썹이 지금 OEM으로 제작이 된 건데 43,000불인데 할인해서 뭐 32,000불이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4천만 원 넘겠죠? 바이어가 아예 자기가 라벨을 디자인을 해서 보냈어요. 이걸로 인쇄를 해달라고.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또 자기네 나라에서 저희께 잘 팔리니까 디자인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디자인 자체를 좀 예쁘고 고급지게 기본 디자인을 잡아놔야 바이어들 주문을 받기도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뒤에 직원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기존 바이어들이 재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주문에 관련된 제품 포장하고 발송을 하고 이제 이메일 받고 답변하고 3시 반에서 4시쯤 되면은 DHL 기사님이 오세요. 매일매일 방문을 하셔서 물건을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나갈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 언니가 지금 이거 없다고 해가지고 발주를 넣어라 이렇게 주는 거죠. 9 없고 재고 없다고 한 게 11, 12 이렇게 발주서 만들어서 메일에다가 보내기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알리바바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말 16년 정도 됐잖아요. 12년, 13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연 순수익으로 3, 4억 그 정도 벌었는데 많이 벌 때는 5억, 6억 이렇게도 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연 순수익 그래도 1, 2억 선으로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순수익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도 최소 월천 이상은 알리바바만으로는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는 것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세 나오는 게 또 꽤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익이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건물인데 1층부터 옥상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30살 때 샀으니까 한 8년 전에 산 건물이고요. 대지 90평, 건물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층 전체를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걸어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는 저희 부모님 집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세입자 5천에 90 살고 있고. 알리바바 하면은 건물주 될 수 있나요? 잘하면 될 수 있죠. B2B는 소매랑 단위가 달라요. 버는 단위가. 그리고 여기는 3층, 저희가 이제 전체 다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집이 한 50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층 회사, 창고, 그 다음에 우리 올케가 비누 공방하고 있고. 이 집은 옥상이 좋아요.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너무 황량하지만 가을에는 원래 국화가 쫙 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내가 1,300만 원을 주고 산 캐노피 텐트. 자, 이런 시스템. 불도 들어와. 이거 우리 옥상.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날씨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추우면 여기 들어가서 놀고. 우리 집은 옥상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 창업하고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월천 이상으로 벌었고, 3, 4년 지났을 때부터 계속 3, 4천 이상치 계속 벌었어가지고 26살 때 일단 집을 한 채 샀고, 30에 건물 샀고, 30에 아파트도 하나 샀고, 그러고 나서 이 동네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 빌라 4채를 얼마 전에 샀고, 목동에 트라펠리스라고 주상복합 있거든요. 그것도 한 30억 가요. 그래서 그것도 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기도 시흥에 수익형 건물을 하나 샀어요. 지금 아직 잔금은 안 치른 상태고, 잔금 치르고 나면 월세 세팅을 또 한번 쫙 해야 돼요. 월세 전체 받는 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럼 총 자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현금 다 합치면 70억이고 대출은 없는데, 트라펠리스가 전세가 18억이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만약에 제외를 하면 한 50억 넘어요. 그래도 사실은 제가 하루에 일을 별로 안 해요. 좀 있으면 애들이 또 오기 때문에 밥도 좀 하고 집도 좀 치우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알리바바 말고 특별히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를 한 이유가 있나요? 대학생 때 우연하게 알리바바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잘 안 되면 다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잘 돼가지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주변에 정말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일 다 하죠. 돈 다 벌죠. 애들 케어 다 하죠. 살림 다 하죠. 그렇다고 시간이 없는 엄마도 아니잖아요. 전 주말에도 정말 미친 듯이 놀러 다니거든요. 속초에 별장 샀어요. 오션뷰. 이게 우리 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아들이 찍은 건데 저희는 진짜 노는데 진심이어가지고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알리바바의 장단점이 있나요? 하는 사람이 일단 많지가 않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알리바바에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서 제품을 판다고 하면 아마 뭐 판매 수수료가 20%에서 30% 이렇게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광고비까지 다 내야 되니까. 근데 알리바바는 사이트 내에서 결제가 안 돼요.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알리바바에서 10억을 팔아도 100억을 팔아도 1000억을 팔아도 결국은 그게 다 내 돈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쿠팡 이런 거면은 탑셀러를 찾아서 이 사람이 뭘 팔고 몇 개를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그런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금방 따라해서 경쟁자가 금방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는 누가 많이 팔고 있고 누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저처럼 오랫동안 잘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진입장벽이 있어요. 알리바바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판매자가 연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 연회비가 1년에 4,999불이에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소매가 아니고 도매 판매이기 때문에 첫 주문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도매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를 하지 않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면 당연히 주문을 성사시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이 걸린다. 워라벨은 확실히 좋으시겠네요. 동네 사람들이 저 일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들 친구 엄마 중에 한 명이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아빠도 놀고 엄마도 놀고 저렇게 둘 다 놀아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저게도 있었죠. 알리바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요? 알리바바 한국 판매자가 지금 2,000개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면은 진짜 많은 게 아니죠. 쿠팡 판매자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만 하더라도 알리바바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알리바바 잘 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간혹가다 이제 대박 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했기 때문이에요. 실행력. 내가 뭔가를 성공하려면 한 분야를 진짜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야를 파느냐 못 파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분들은 보통
왜 그럴까요? 교육을 많이 들으시고 생각이 많아지셔서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아니면은 실전에는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라는 게 올리고 나면은 바이어들한테 막 연락이 와요.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이 모르는 것만 바이어들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해서 바이어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 포기. 어느 세월에 이거 주문이나 한번 딸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알리바바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사실은 사업은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런 수학 공식 같은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제품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할 수도 있구나. B2B가 나는 일반적인 개인인데 서희랑이라는 사람을 보니 저렇게 1인 기업으로도 혼자서도 할 수도 있구나.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리바바 하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해요? 알리바바의 연회비로 등록을 하기 위한 4,999불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죠. 공장에서 제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샘플 같은 걸 받아서 먼저 상품을 이제 올려보신 다음에 바이어한테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바이어한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공장에다 다시 발주를 넣어서 내 마진을 챙기고 물건이 제작되면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진 않죠.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회사 이메일이 해킹당해가지고 영국 해커였는데 그 이메일에 같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다가 바이오가 돈 낼 때가 되면은 내가 지금 영국 출장 중이니까 영국으로 돈을 보내라. 자기가 이메일을 저희 계정으로 보내고 그 바이오가 답장하려면 저희가 못 보게 지우고.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거죠, 그거를. 한 달 동안 바이오들 매출이 영국으로 다 나갔으니까 되게 엄청났죠. 또 페이팔이 해킹당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 페이팔에 40만 불 있었거든요, 잔고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억쯤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첫째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잔고가 2천만 원 정도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페이팔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나 해킹당한 것 같다고 돈이 다 없어졌다. 다행히도 미국 쪽에서 그거 해킹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래서 그때 거의 다 다시 돌려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제가 처음에 빅바이어 하나를 잡았어요. 원래 연장술 하려면 이렇게 반창고 같은 테이프로 덮는데 그 바이어가 엄청 그런 테이프처럼 얇은 그런 아이패치를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국내에 있는 아이패치 공장을 막 수십 개를 연락을 하고 결국은 제가 찾았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그때 공장에서 한 190원? 이렇게 샀는데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0.8불에 팔았으니까 한 900원? 근데 그걸 이제 반짝 판 것도 아니고 한 4년, 5년을 미친 듯이 팔았어요. 왜냐면 아마 내가 그걸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팔았으면은 많이 팔리는 게 딱 보여가지고 카피 제품이 빨리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는 봤을 때 내가 그거를 잘 파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4, 5년 동안 팔아가지고 엄청 많이 벌었죠, 돈을. 얼마 정도 벌으셨어요? 제가 여기 건물 살 때 그때 제가 이거를 현금 박식으로 샀거든요, 16억을. 현금이 16억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만큼 벌었다는 거죠. 알리바바 하면 이렇게 다 돈 잘 벌 수 있나요? 다는 아니지. 창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 10년 전에 교육 들은 아저씨가 이번에 뭐 몇 억짜리 뭐 상가 샀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자리 잡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수강생 중에 막 대학생인데 제 교육 듣고 창업해가지고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자기 이제 직원 뽑았다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속눈썹 연장술 용품은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화장품을 제가 신경을 너무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화장품을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잘 되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중국 물건 우리 그만 사오고 이제 제발 한국 물건을 한번 해외로 팔아보시는 게 어떨지. 남들 다 하는 소매 말고 도매로 판매해 보시는 거는 어떨지. 자, 이렇게 하면은 한 건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도 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알리바바닷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계획하는 것 말고 살다 보면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오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우주의 기운이 준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설령 그걸 해서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분명히 거기서 얻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